반갑습니다. 오늘 23년 소방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있었죠.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믿고 걱정이 되고 아, 잠이 안 오더라고. 어떻게 나올 건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역시나 그냥 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쉬웠다라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쉬우면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또 생기지. 어떤 단점이 생길 것 같아?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변별력이라고 하는 게 약간 무너져.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작년에 진짜 많은 이제 피해를 야기시켰지. 하기 너무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보다 플러스 조금 더는 왜냐하면 작년 나온 수치보다 더 어렵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내년의 문제고 지금 벌써 지났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제 와닿느냐 하면 학을 쳐봐도 관계법규를 쳐봐도 어느 정도 이해되고 나면 꼭 필요한 문제는 안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단수 남기로 했었을 때 헷갈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 좀 덜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의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잘 치는 사람들, 상위 랭커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잘해서 엄청나게 잘 쳤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단수 남기 위주로 했었으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띄워가지고 같이 한번 보면서 하면 참 편할 것 같지만 문제상 다들 시험지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법만 한번 어떻다는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해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여튼 잘 쳤지? 찍은 거 많이 나왔고 그리고 잘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람들도 이 동영상을 볼 테지만 더 잘할 수 있게 더 기초 튼튼하게 그리고 올해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또 내년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아직까지거든. 그래서 약간 변곡점이 작년 처음부터 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였었는데 감옥 변경이고 이렇게 법안이 끝까지 너무 이제 나중에 바뀌었으니까 어렵게 낼 수가 없는 형태야. 그런데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법을 되게 어렵게 내면 이때 좀 변별력은 생기겠으나 좀 더 많이 무너지겠다.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했던 게 어려운 거 나오더라도 그냥 좀 편안하게 가라. 그랬더니 소방학과 관계법규는 이제 마음에 놓는 점수가 나왔는데 또 행정법을 좀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산 넘어 산 같은 느낌도 좀 듣고 그렇네요.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약간 보면서 내 머리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잘려져 있더라고. 웃지 마. 1번입니다. 기본법상 벌칙 중에서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해서 이거 이제 나는 이제 하의 난이도로 봤었고요. 신규 문제에 있는 범위지만 실제로 5년에 5천은 기출 문제의 범위도 있으니까 쉽게 풀었을 것 같아. 답은 이제 2번으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거. 이제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법률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의도가 있는 거지, 의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잘 못 피했어. 그런 형태는 이제 약간 과태료 처분으로 이제 가면 좀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벌금이나 좀 경미한 형태로. 그런데 적극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소방에서 건들면 안 되는 딱 세 가지가 있대. 소방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건들면 안 돼. 소방관 누가 건들면 안 돼. 소방관 건들면 무조건 5년 이하 5천만 원 징역이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이지. 그리고 또 물 쓰면 안 돼. 소방용수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이제 적극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불을 끌 때만 써야지 그걸 이제 개인적인 형태 청소라든지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장비를 손대면 안 돼. 자동차 앞에서 들어 누웠어. 그지? 못 들어가게 막았어. 그러면 바퀴 구멍을 냈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1번의 답은 2번으로 가볍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출발이 좋아. 이번에 보니까 국고보조 다양한 거 많이 외웠지. 뭐 외웠어? 대통령령이고 일부 지원 받는 거고 그리고 종목을 다 외웠어. 이제 튼튼해지지 마. 그지? 좀 문제 없어. 괜찮아. 이제 됐어. 그랬는데 문제 딱 뭐가 일어난 게 나왔어. 이렇게. 그지? 지금 구조정이 있고 소방정이 있고 배연차, 구급차, 헬리콥터 우리 모의고사 때는 다뤘어. 그런데 이제 이건 이렇게 나오면 틀려도 돼라고 하는 범위지. 그래서
나는 이제 쓱 봤었을 때는 만점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가 다시 세밀적으로 이제 문제 풀었을 때 이번 틀렸어도 뭐 어떻게 하겠어, 괜찮아, 이 정도는. 이게 범위를 더 넓혀서 장비로 전체가 다 나왔어 봐. 그 맞추는 놈이 약간 좀 이상한 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분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닌가요? 예, 틀리라고 나눈 문제야. 틀려도 전혀 합격에 관여를 안 해. 틀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 얘를 상으로 난이를 뒀고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뭐만 조금 고민을 해서 약간 구분하고 있었으면 좋았냐면,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력으로 따지지 않는 톤수로 따졌거든. 그러니까 그 톤수만 조금 기억했었으면 또 쉽게 맞출 수도 있을 거고, 헬기 같은 경우는 인승이로, 그죠? 그 외에는 다들 마력으로 이렇게 돼 있었지. 그래서 이번은 답은 1번인데 틀렸어도 괜찮아. 3번 가볼까요? 이건 뭐 그냥 주는 문제지. 소방 기본법의 시행규칙 소화전하고 저수조가 있어. 그 용수 표지에 대한 주목적은 잘 보이게, 그지? 난 이걸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었어. 우리 노량 쪽에 있는 그 층에서 바깥쪽에 보면 바로 노란 띠가 보여. 그래서 그걸 틀릴 사람은 없어. 그리고 맨홀도 되게 예를 많이 들었지. 왜 예를 많이 들었어? 맨홀은 국제규격이야, 신기하게. 648mm가 왜 나왔으면 국제규격이다, 그거. 그리고 뭐 1m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미리로 따지는 거야. 그게 외경과 내경의 차이가 좀 더불어 있긴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48이지. 그러니까 약 60cm 정도 되는 거야. 원이 나을까? 아니면 정사각형이 나을까? 고민을 한 해보고 어떤 색깔이 제일 잘 보여? 노란 색깔이고 어느 정도의 두께가 15cm 정도로. 틀리지 않았을 문제라고 봐. 그렇죠? 그리고 모의 강의를 잠시 이제 설명을 주면 30일하고 29일하고 30일이야. 29일은 소방학을 2시부터 할 거야. 생각은 한 3시간 정도 해서 소방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올해 친 시험을 보면 약간 학원 강사의 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아쉽지. 그죠? 예, 더 어렵게도 나올 수 있을 거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야, 우리 진짜 준비 튼튼하게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니네 특수기술 쓸 필요 없어. 그냥 가면 이겨. 뭐 이런 걸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잖아. 필살기 준비했었는데, 그지? 그래서 이제 필살기도 준비를 해놔야 돼. 24년에 필살기 써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30일에는 9시부터 해서 법 한 2-3시간 정도 같이 알아볼 거니까 장소는 노량진으로 해서 같이 한번 참석하면 좋겠어. 그죠? 지금 소방공무원의 지금 형태는 이제 그거에 차이가 있죠. 한번 공무원을 많이 뽑을 때도 있고 작게 뽑을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소방업계 일을 해서 그런지 소방관이 난 제일 좋은 직종이라고 봐. 소방에서는. 그리고 소방관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하면 돼. 뭐 지금 이제 굉장히 고득점자의 친구들은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건 되고 나면 하면 돼. 그때는 다시 또 한번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해주고 할 거니까 기억하세요. 29일 날 30일 날 2시하고 9시에 노량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24년 소방공무원을 가장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그냥 3번은 하고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작가 맞췄을 것 같아. 4번에 얘는 이제 중으로 봤다가 중상으로 채점하면서 봤었는데 약간 이제 뭐 그죠? 기출문제 범위에는 들어가져 있는데 좀 소홀했었을 범위라고 생각돼요. 그죠? 그래서 맞췄으면 되게 잘하고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 그런데 문제 흐름상 별로 틀릴 게 별로 없는 형태가 지금 1번에 그죠? 인정할 수 있는 형태 소방청장이고요. 그리고 수첩 발급 시험하고 수첩 발급하고 이런 전반적인 형태는 거의 다가 청장이 다 담당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건 구분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예상 문제로 많이 나갔던 게 지금 나와 있는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 법만 물었다, 그죠? 이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다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안 보면 되고 답은 4번입니다. 여기는 중에서 중상으로 봤어, 그죠?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읽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5번 가볼까요? 5번 감리업자가 많았을 때 예상 문제로 해서 쓰려고 우리는 많이 풀어봤어, 그지? 근데 이거 5번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게, 자, 이게 착공신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있을 거고,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감리를 마쳤을 때, 감리를 마친단 말은 이제 완공검사하고 감리 입장에서는 감리를 마쳤을 시점이 되겠지. 이때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면 좋겠어? 자기가 했던 일을 증명해줘야 되는 거잖아. 내가 점검을 다 했어. 그 점검을 다 하고 결과는 성능시험 조사표라는 것들을 제출하면 돼. 그리고 내가 이제 매일매일 어떤 일을 했어. 그치? 그 일을 적는 일기 같은 게 있어. 그게 감리 일지야.
감리일치. 그리고 원래는 이제 완공검사 신청서라든지 재반 서류만 이렇게 첨부시켜서 나가면 되는데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설명했었거든.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시기상으로 감리가 먼저 준공을 보고 시기를 잠깐만 설명해 보면 그죠? 이제 준공쯤이 된 거야. 준공쯤이 됐었는데 준공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시공자가 있을 거고 시공자가 감리자가 있어. 감리자가 이 서류를 첨부시켜서 소방서에 제출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감리자는 어떤 서류를 갖고 있어? 지금 성능시험 조사표라는 게 있었지.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감리일지가 있어. 감리일지. 그리고 또 뭘 첨부시켜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도면을 들어가야 되지. 도면. 이때 도면, 자, 이때 이 감리가 누구야? 어떤 걸 감리한 사람이야? 소방공사를 감리했잖아. 소방시설 공사를. 소방시설의 공사를 감리했던 사람이야. 그럼 도면은 어떤 도면이 들어가야 되겠어? 그렇지. 소방도면이 들어가야지. 1번 봐. 뭐야. 건축설계도서를 왜 소방감리가 뭘 한다고 제출해? 이러면서. 네가 건축감리야? 이렇게 묻는 거지. 이런 것들은 조금만 읽어보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해를 좀 하면 되지. 이렇게 됐다 그지? 그런데 들어가는 날짜 시점이 중요해. 자, 봐. 넣을 거야. 이렇게 쭉. 하면 넣을 건데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먼저 소방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딱 봤어. 준공이란다. 감리시설에 대해서 내 서류를 다 제출했다. 제출해서 이제 끝났어. 그런데 건축이 준공에 대한 진행을 전혀 안 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방시설 공사는 마무리됐는지 했는데 건축 주변에 있는 뭐 조경이라든지 뭐 토목이라든지 나무 심는 거 잔디 까는 걸 전혀 안 하는 거야. 1년 동안 묵혔어. 그럼 소방시설이 몇 년 동안 똑같이 1년 동안 묵는 거야. 사용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무한정 흘러가더라도 이 설비에 대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잘 받고 이건 시설 공사하는 사람이었지. 이 사람들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1년 뒤에 2년 뒤에 평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맞다고. 그래서 법을 바꿔. 뭘로 바꿔? 건축이 접수하고 있는 접수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시켜야지만 소방서에서 받겠다고 바뀌었어. 그게 4번이야. 특정 소방 대상물의 사용 승인 신청서. 이게 뭐야? 나 이제 건축 준공 볼 겁니다라고 하고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가 있어. 그 서류를 플러스 시키라고. 왜?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마. 건축 바로 준공 보게 해. 이런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만 소방시설이 소방시설이 완료가 됐을 때 건축도 금방 준공을 보고 그다음 거기 이제 배치되는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는 거지. 이 말은 지금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수업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행여나 모르겠다 하더라도 1번은 잘 맞추면 될 것 같아. 5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건 중 난이도. 자, 6번 가볼까요? 상주공사 감리. 우리는 감리가 상주가 있고 일반이 있어. 일반에 대한 규모를 열심히 다 외웠지. 상주처럼 쉬운 건 없어. 그지? 뭐야? 아파트야 아니야 이제 구분하는 거지. 그지? 아파트가 아닐 때는 연면적 얼마야? 3만이지. 그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중에서 아파트면 아파트는 뭐가 있어? 맞지? 16층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 틀린 사람 있을까요? 기출 중에서도 있었고 출제 예상도 열심히 했었고 많이 외웠어. 자, 7번. 이건 예상 문제로 별표 3개나 쳤어. 책 찾아봐 바로. 그지? 뭐가 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소방시설 공사가 너무 영세해. 그래서 이제 건축하는 사람한테 일을 다 맡겨서 건축이 일을 감을 나눠주는 제도가 정말 불합리해졌잖아. 왜 그래? 내가 100억에 아니 1억에 내가 일을 받았어. 그 소방이 적절한 공사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소방을 1,0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 봐라니까 줄을 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000만 원 사람한테 주면 돼. 그럼 일을 잘하면 되는데 어떤 거야? 1,000만 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익을 500만 남기고 싶으니까 500만 원치밖에 일을 안 하는 거지. 공사를 안 해. 그러면 결국은 소방시설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야, 그냥 내가 일을 줄 때, 발주를 할 때 소방의 범위를 별도로 해. 왜? 내가 2천만 원짜리 공사할 사람을 먼저 선정해라고 주인이. 그걸 갖다 우리는 분리도급이라고 불러. 근데 분리도급을 원칙이야, 분리도급. 근데 원칙을 못할 수 있어. 어떨 때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지. 첫 번째 뭐야 나왔어? 재난이 발생했어. 지금 트르키예가 바뀌었죠. 이름이 터키에서. 거기서 지금 지진이 났어. 그럼 빨리 재건 사업에 복구 사업을 해야 돼. 그런데 야 소방은 별도라고 뭐는 별도라고 이게 돼? 안 돼. 재난은 일괄. 일단 사람 살리고 건물을 다 하는 거 전체를 다. 그래서 그게 1번입니다. 기억입니다. 그죠? 그다음 니은 안보하고 관련됐어. 이 업체 주고 저 업체 주고 이 업체 주고 막 나눴어. 그럼 뭐가 문제가 돼? 다들 비밀이 새어나가.
비밀엄수, 기밀엄수. 됐지? 니은이야. 디귿도 많이 설명했었어. 뭐 연면적 1000 이상. 그죠? 비상경보 설비. 착공신고 대상과 같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다. 그지? 그 다음에 리얼에 요것들은 이제 양념처럼 보기를 잘 보면 맞출 수 있어. 기억 내용이 맞은 거니까. 그죠? 지금 보니까 뭐 리얼은 대안입찰 그리고 일괄입찰. 말 짱냥 같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몇 번 말했잖아. 그거야. 그 다음에 미음 맞고요. 그리고 비읍.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분리도급은 소방청장이 인정해야 돼. 그죠? 이런 상태였어. 얘는 중으로 보아도 되겠네요. 그죠? 엄청나게 강력한 예상 문제였어. 답은 2번입니다. 8번에 기술자 배치. 야, 이건 틀리면 좀 그렇지 않냐? 그죠? 이거 뭐 틀리지 마. 기출도 많이 나왔던 형태고 예상 문제도 엄청 많이 풀어봤어. 엄청 많이 풀어봤어. 그래서 만 튼튼튼튼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술자는 감리보다 등급이 낮게 있어요. 왜? 감리는 지도 감독의 역할이니까 한 등급 위라는 거지. 그래서 감리 같은 경우에는 특급이지만 기술사가 별도로 있어. 그죠? 근데 기술자는 어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그리고 인증 자격 이렇게 해서 나눠지지. 그죠? 그런데 특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고 고급은 기술사에 있는 하고 동등해. 그죠? 한 급수만 높여져 있을 뿐이지만 범위가 똑같다고. 뭡니까? 20만 이상, 40층 이상. 되겠지? 여기에서 지하층을 포함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 지포 40층 이상 이거 정리 한번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고급은 어떻게 돼? 고급도 정리했다. 그죠? 뭐 3만에서 20만. 3만에서 20만. 층수는요. 16층에서 40층까지. 요까지는 싹 드러내. 나머지가 저 중요하다. 그죠? 이거 좀 나눠질 수 있겠네요. 아파트를 제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로 3만 이상 5천에서 5천 이상 3만, 만 이상 20만, 만에서 20만은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또 재물, 재현설비하고 물분무 등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돼? 그게 바로 중급입니다. 그죠? 초급은 뭐가 되지? 초급은 1000에서 5천 되겠어. 그리고 만 했던 부분들이다. 1천에서 1만. 이거 그냥 내가 적어줘도 되는데 다 올 것 같아서 시간 낭비 같아. 답은 4번입니다. 틀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문제. 몇 번 했어? 중이야. 근데 왜? 범위는 그래도 외워야 되잖아. 외워졌어 안 외워졌어? 이렇게 보는 거지. 9번에 내가 분리도급만큼 많이 중요한 것들은 건설 현장이라고 그랬어. 그 이유가 뭡니까? 라면 지금 건설 현장에 크고 작은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그냥 그 문제는 무조건 나와야 돼. 그 법적 제도를 철저하게 잘 이해해야 돼. 소방공무원이잖아. 그래서 적용해야 되는 법들을 잘 이해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9번은 중인데 좀 하에 가까운 기본만 외웠으면 충분히 풀려. 예상 문제였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수준으로 해서 이제 중으로 갔던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좀 어려워. 그냥 원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우리 잘 외웠거든. 근데 건설 현장도 중요해 이런 거야. 이 정도 안 해놓으면 뒷북 맞는다. 그지? 높은 점수로 못 간다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 똑같지. 거기 보면 1번, 2번, 3번은 맞고 4번은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로 해서 수정해 놓으면 돼. 이건 내년에는 좀 다른 범위로 나오겠지만 건설 현장은 여전히 중요해. 잊지 마. 해서 9번도 예상 문제였어요. 진짜. 그죠? 그 다음에 10번에 특수가연물 중에 가장 쉬운 축으로 나온 거지. 특수가연물의 어려운 건 내년에 나와. 일단은 10번 위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지금 이제 시험 응시하고 득점을 받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제 신규 공부를 하는 친구다라 생각하면 무조건 별표를 쳐. 내년에 또 나와. 얘는 요 문제는 하. 근데 중상까지도 만들 수 있어. 어렵게. 그렇지? 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3번은 바탕색은 흰색이고 문자색은 검은색으로 해서 화기연금은 별도 표시하죠. 당연히 알다시피 화기는 어떤 색깔? 그죠? 적백 되겠지. 예를 들어서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한번 참조해서 보면 되겠고. 보기 4. 11번입니다. 11번에 난 이걸 이제 대상을 이렇게 많이 외웠지. 뭐라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 중요해. 대상. 그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신의 개재증 용대 이렇게 외웠어. 신축, 그죠? 이전, 그죠? 그 다음에 뭐 개축, 재축, 뭐 증축, 그죠? 대수선, 용도 변경, 신의 개재증 용대 이렇게 외웠지. 그게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데 그게 들어갔으면 문제는 확 어려워져. 하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로 취급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큰 건물이야. 대형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외도 대형 현장이면 둬야 되겠지. 이거 잊지 마. 당연한 말이지.
그러니까 큰 규모로 어느 정도 본다고 하는 거야. 연면적 15,000이. 연면적 15,000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면적 10,000 정도가 점검인은 3명이서 하루 종일 점검하는 상태거든. 그런데 그거보다 좀 큰 규모다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라면 또 규모가 높고 깊어. 높은 형태는 뭡니까? 이렇게 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연면적이야.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그죠? 높은 층은 뭐 11층 이상이 되겠지. 11층 이상. 지하는 어떻게 돼? 지하는 2층. 요게 이제 법이 바뀌었지. 뭡니까? 라면 이상. 소방에서 좀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좀 특이한 게 더 깊어지는 형태도 2층 이상으로 봐. 지하 2층 이상이면 뭘?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해가 안 돼. 깊어지면 더 낮아지는 거니까 이하 아닙니까? 이하로 한번 수정했다가 법이 바뀌었어. 왜? 기존에 다 이상으로 가르치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왜 이걸 바꿔? 헷갈리게 자식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상이야. 이상 잘 봐. 그리고 또 뭐 플러스 특수용도 사고 봐. 얼마 전에 냉동창고 불났어. 냉동창고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이제 연면적이 15,000이다. 이렇게. 얘네들은 그냥 규모가 큰 거야. 규모가. 현장의 규모가 크다고.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 두 번째, 이러한 용도는 가연성 물질이 많이 적재돼 있을 거야. 뭐가? 냉동창고. 냉동냉장이야. 냉동냉장 창고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합니까? 단열이 엄청 잘 돼야 되거든. 단열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놈은 누굽니까? 우레탄폼이야. 우레탄폼. 우레탄폼이 열에 닿으면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2000년 냉동창고가 10년 주기로 2번이나 일어났잖아. 수십 명 죽었어. 그치? 이거 뭐지? 다시 반복되는 효과 이런 거 있잖아. 그거였어. 냉동냉장, 그리고 냉동냉장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러한 창고는 5,000 이상이 됐었을 때. 작은 규모는 또 어떻게 해? 피해가 그렇게 안 클 거니까.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규모가 중요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은 거. 그렇게 이해해서 풀어야지. 그래야지 암기하면 절대 안 까먹고 추론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 겐또가 맞아진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겐또 한다고 해서 되니? 답은 4번이다. 여기 이 문제에서 좀 난 이 문제를 보면서 되게 웃었던데 복합 건축물이고 업무 시설이고 이럴 때 지금 얘는 건설 현장이야. 건설 현장인데 복합이든 업무든 판매 시설이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냥 전부 다 콘크리트밖에 없는데 뭘 알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페이크야, 페이크. 업무 시설이든 뭐 판매 시설이든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이해를 해. 그냥 규모만 크면 대상이란 말이야. 그걸 기억해야지. 자, 12번에 특별안전관리 대상물도 나는 엄청 중요하게 봤고요. 얘도 지금 예상 문제로 많이 봤었지. 그죠? 화재 예방 안전 진단에 대한 범위, 그 범위 부분이 약간 사이드를 벗어났는데 그 전에 내 생각에는 일단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 그렇지? 범위가. 근데 지금 여기는 진단의 범위인데 난 대상을 제일 중요하게 봤지. 대상이 먼저 나와야 돼. 대상은 다음 시험에 나와. 다음 시험에. 그래서 난 이걸 중상으로 봤어. 중상. 상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상 부분이 약간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잘 못 챙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래도 난 예상 문제였다. 순서 대상. 답은 4번이고 13번에 화재 예방법의 선임 신고. 13번 문제는 그냥 시간. 야, 너 행정본 푼다고 고생 많았지. 시간 단축시켜줄게. 이건 찍고 가. 14일, 30일, 합의 44일. 이거 몇 번이나 하냐? 14번입니다. 수용 인원은 우리가 이제 시설법에서 암기돼야 되는 형태에서 잘 못 외웠던 부위지. 그래서 어떻게 암기시켰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상실 휴교. 기억나? 코로나19. 강의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교무실. 강의상실 휴교. 잊지 마. 1.9. 왜? 코로나19 때문에 강의가 없어지니까 학원과 학교가 쉬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쉬었지. 좋은 일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러면 강의상실 휴교 학원만 쉬었니? 문화운동, 영화관 다 망했었어. 그 의미가 지금 영화표가 비싸다고 말이 많지만 문화운동 종강이야. 문화 체험하는 운동, 종교시설, 강당 이렇게. 그게 강당이잖아.
조심해. 강당도 시은 사유 이렇게 기억해야지. 사유 4.6으로 나눠. 그래서 정리하면 답은 3번.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렇죠? 하 난이도 15번입니다. 소방시설법에서 난 딱 세 가지만 보고 가라고 얘기했었어. 첫 번째가 스프링쿨러, 두 번째가 간이 스프링쿨러야. 나머지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마지막에 막 뒤집어졌거든. 야, 얘까지 섞어 나오면 힘들겠다는데 지금 15번의 문제는 뭐만 스프링쿨러와 간이만 섞었어. 그렇지? 야, 신난다. 맞췄겠지 했는데 이게 맞췄겠지의 기대보다는 헷갈려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건 암기를 반드시 하고 갔어야 돼.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그게 왜 다른 게 나왔어. 그러면 난이도도 올라가고 나도 틀리고 쟤도 틀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나만 틀릴 수 있단 말이야. 틀리면 안 돼. 절대로. 이건 하야 난이도.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플러스 알파 예상 문제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했잖아. 야, 다 못 나와. 이건 꼭 외우고 가 했던 그거잖아. 그거 봐. 답은 2번이야. 그 다음 16번입니다. 16번에서 허가동의. 허가동의는 내년에 또 나와.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지. 이거 한번 정리를 어떻게 해서 외웠어 한잖아. 근데 사람이 잡아. 글자를 잘 기억할까? 숫자를 잘 기억할까? 당연히 숫자를 잘 기억하지. 왜 숫자를 잘 기억해요? 이러면 사람은 글자를 기억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신기하지. 왜? 글자를 그림처럼 기억한다고. 더 그림에 더 가까운 게 숫자야. 그림을 숫자 형태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지. 4, 3, 2, 1, 1.5, 1. 연면적 400, 연면적 300. 뭐야? 정장이잖아. 정신의료장애인 의료재활. 그죠? 의료재활 똑같은 말. 노수지. 그죠? 노수. 수련, 노유자. 1.5는 뭐야? 무지하잖아. 무지. 그지? 또 뭐가 있어? 요 200m에다가는 뭐가 있습니까? 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주차가 있지. 차고 주차장. 그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기계식이면 20대. 이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무지 150. 그 다음 뭐가 있으면 이 무지에 공연장이 있으면 100이야. 얘는 학교. 이까지 모르면 시험 치러 못 가 했던 거지. 얘는 당연히 하야. 난이도 16번. 17번입니다. 중앙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 청장과 시도지사에 대한 관계지. 얘는 주의를 엄청 많이 줬던 게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보면 뭐의 차이입니까? 소방시설에 하자입니까? 소방시설 공사에 하자입니까지. 그게 바로 이번에 나왔어. 난이도는 하. 기출이자 예상 문제로 엄청 많이 했던 거. 얘는 내년에 또 나와. 17번 보고 갑시다. 18번입니다. 전문소방시설관리업. 얘가 이제 앞으로가 좀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였지. 그래서 기존의 안보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상 문제로도 많이 했었었고 했지. 별표도 쳐져 있어. 책 봐. 그죠? 지금 보면 전문은 총 몇 명이 필요해? 이러면 8명이 필요해. 8명. 그죠? 원래는 어떻게 했어? 원래는 5년, 3년, 1년 이런 사람이 필요했었다. 그죠? 5년, 3년 자격자 이렇게 필요했지. 법이 바뀌었어. 자격자 일어나. 이렇게. 5년 관리사 1명, 경력 3년 관리사 1명.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이 각각 2명씩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점검자야. 답은 4번이 맞지. 그죠? 일반도 기억하자. 일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라면 경력 1년 된 사람들만 뭐 점검업을 할 수 있어. 이건 좋은 방향이지. 왜? 관리사가 관리사를 땄다고 해서 관리사 시험 치기 되게 어렵거든. 관리사를 땄다고 해서 뭐 업대 연봉 막 바로 어떻게 하지 말고 업을 차리려고 하면 경력부터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해라는 거지. 왜? 관리사를 딱 처음에 취직했어. 근데 이 딱 취업한 얻은 사람이 이거 뭐 취득한 사람이 내가 소방시설을 점검의 경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들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 뭐만 있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되는 경우야. 그렇지? 왜? 시험은 어차피 시험일 뿐이야. 시험이 실무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많이 배운 놈이 합격하는 거야. 그 많이 배운 놈이 그냥 사업 차리면 어떻게 돼? 소방시설은 모르잖아. 그럼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쓰는데 그게 바른겠어? 그러지 말라고. 그런 의도였어. 그래서 얘는 중으로 해서 예상 문제 잘 해놨어. 그렇죠? 그 다음 19번 감경사유. 이거 한 2-3번 정도 모의고사로 나갔었었는데 이게 약간 찝찝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예상 문제 모의고사 문제집 잘 봐. 감경사유하고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사유가 있었어. 근데 읽어보면 이건 그냥 웬만큼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그게 바로 3번이야. 뭐 사소한 부주의 오류였으면 봐줄게 이런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거 뭐
그치? 고의야.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그랬는데 봐주면 어떻게 돼? 그럼 계속 일부러 그럴 거잖아, 사람들이. 단순하게. 답 3번이야. 얘는 그냥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였을 것 같아. 19번이야. 잘 읽어봐. 그 다음 20번이네요. 제조소 등의 위험물 저장 취급에서 얘는 중요 기준인데 나는 이제 다샘보다는 위험물 쪽도 잘한다고 봐. 뭐 새끼 다 잘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위험물은 소방학과도 많이 연계돼 있거든. 그래서 같이 튼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자꾸 해야 돼. 이게 위험물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반응식이 엄청 어렵거든.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위험물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어. 그거 좀 필요하지. 보면 인류 위험물 우리가 6가지의 분류가 산가자인 자산이잖아. 산화성 고체고, 가연성 고체고, 자연 발화성 금수성, 그죠? 인화성 액체고, 그리고 자기 반응성 물질이고. 물질이란 말은 뭐가 있어? 고체 액체가 다 있어. 그다음 또 뭐가 있어? 산화성 액체가 있지. 그래서 읽어보면 그냥 뭐 다 안 틀릴 것 같아. 1번이 맞고요. 2번은 자연 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 어떻게 이류가 되냐? 2번, 3번이 자리 바뀜이야. 내가 원래 내는 스타일이지. 자리를 바꿔서 몇 번 읽게 만드는 그거야. 그리고 6번은 육류지. 이렇게 틀리지 마. 21번 볼까요? 나 21번 문제를 이번 시험 중에서는 가장 그냥 쉬우면서도 좋아하는 문제처럼 됐지. 왜? 얘네들은 단순하게 하나 하면 안 돼.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방 규정이 위험물 중에서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범위 중 하나거든. 예방 규정이 있고, 예방 규정. 또 뭐가 있어? 정기 점검이 있을 거다, 그지? 정기 점검. 얘 두 개를 같이 외워. 그 정기 점검만 되는 놈은 예방 규정을 예방 규정만 되는 놈은 있어도 정기 점검만 되는 놈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되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암이지. 이암, 그죠? 이암 이렇게 이지야. 이가 두 개 있다, 그죠? 이 앞에 이는 이송 취급소, 뒤에 이는 이동 탱크 저장소 이렇게 돼 있어. 안반 탱크, 안반 저장 탱크고 얘는 지하 탱크 저장소 이렇게 됐지.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지정 수량에 대한 배수가 따라서 10배 이상인 1조가 있어. 우리는 읽을 때 일요일마다 생각이 나는 11조야, 11조. 뭐가 있습니까? 일반 취급소와 제조소가 있을 거야. 이렇게 꼭 기억해. 그다음 뭐가 있지? 100 있고 150이 있고 200이 있어. 외내외탱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안 때까지 계속 얘기했어.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이렇게. 이건 틀리는 거 아니야. 이게 기본으로 딱 쌓였어. 괜찮아. 이제 뭐가 해볼래? 그다음 뭐가 나왔어? 아까부터 얘기했던 위험물에 지정 수량의 몇 배냐까지 같이 내준 거야. 나는 이 문제를 보고 그나마 좀 괜찮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 사류 위험물들 쭉 사류도 있고 오류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거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모르는 사람들은 겐또가 잘 안 맞았던 그런 문제지. 정리해 볼까? 지금 1번의 알코올류는 사류 위험물이니까 정의해 보자고. 어떻게? 524에 1, 2, 60이야. 이렇게. 그죠? 특수이나물, 일석유류, 그리고 알코올류. 그다음에 2, 3, 4 동식물류가 있어. 지금 나와 있는 알코올류는 400리터겠네요. 지정 수량이. 그래서 4000리터 나누기 400이면 10배죠, 10배. 10배는 얘에 들어간단 말이야. 10배의 제조소. 잘 됐어. 그다음에 유황은 얼마야? 황정류, 가연성 고체죠. 황정류, 황100이거든. 100을 나누면 300 당연히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질산에스테린은 유질, 오류위험물이지. 10kg. 10kg으로 2500kg을 10kg 나누면 250? 충분하지. 되겠지? 그 다음에 4번에 경유가 어디 있어? 경유 여기야. 이석유류. 경유는 우리가 수용성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면 됩니다. 그죠? 하면 15만을 1000으로 나누면 150? 근데 옥외 탱크 저장소는 200배 이상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됐지. 21번은 한대 중급을 갖고 있는 하야. 두 개 각각 다른 문제를 섞으면 되는 건데 좋은 문제였어. 걘 또 잘 쳐. 잘 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2번에 옥외 저장소. 나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기출하고 범위하고 별 차이 없잖아. 중이야, 중. 난이도는 중. 답은 1번 246 옥외 246. 그지?
안 틀렸으리라고 봐. 얘네들은 다시 읽어줘. 중요해. 뭐야? 유황, 인화성 고체. 저 이류 중에서는 인화점이 0도씨 미만 잊지 마세요. 0도씨 이상. 미만하면 위험해지잖아. 이상이 안전하지. 그런 것들 5개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머지는 보세요. 그 다음에 23번에 제도소 위치. 나 얘 진짜 하야. 이거 왜 나 하냐면 내가 이 문제가 만약에 10배로 나왔어. 10배. 10배로 나왔으면 나 이 문제를 조금 존중할 거야. 근데 20배는 터무니없잖아. 왜? 10배 이하잖아. 이상 이하 그렇게 많이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조심 안 해도 될 문제로 나오면 어떡해. 10배 이하가 3m. 10배를 초과하면 5m란 말이야. 여기잖아. 답은 4번. 이런 문제는 그냥 주는 거야. 24번. 얘도 틀려도 되는데 많이 잘했더라고. 한 개 틀린 친구들은 이것 중에 하나고 또 쉬운 거 틀리고 그러더라고. 24번에 얘는 표로 정리해 줬어. 그죠? 표로 정리해 줬는데 다시 한번 이해만 잠시 시키면 그죠? 보면 포수용액은 2000리터가 필요하고 2번에 분말은 1400kg이 필요하고 그런데 4번에 이산화탄소 3000이야 3000. 그죠? 3000kg. 이건 줄 쳐놓고 당구장 표시하고 써. 이게 뭐 어떤 의미 때문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보자. 이산화탄소는 저장할 때 이산화탄소는 액체 상태로 저장한단 말이지. 액체인데 단위는 뭐라고? 킬로그램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용기는 리터로 돼 있는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건 킬로그램으로 돼 있어. 얘를 갖다가 우리는 충전비라고 불러. 이건 이제 학도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좀 들어. 나중에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들으면 소방은 정말 재미있고 이해가 편해지고 암기할 때도 원활해지고 생각의 폭도 늘린단 말이지.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생각보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3번. 그리고 4번은 3000kg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수업 중에는 보여주고 싶네. 그 다음 25번 볼까요? 25번은 암기하는 방법을 먼저 해줬지. 고체, 그지? 고체는 95, 액체는 0이 들어가니까 98. 근데 이렇게 생각해. 공부를 좀 가볍게 해도 좋아. 난 가볍게 시킬 거니까. 근데 가볍게 좋은데 알아야 되는 건 정말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자, 봐. 4번이 답이지. 4번이 90이고 지금 나와 있는 5%의 공간 용적이 필요해.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야? 자연 발화성 물질 중에서 알키랄루미늄이야. 알키랄루미늄은 두 가지를 외웠었다. 그지? 뭐야? 운송 취급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처벌 기준이 있다. 그죠? 중요한 부분들은 알키랄루미늄 이거 봐. 액체야 고체야. 우리 위험물은 잘 기억해. 기체는 전혀 없어. 그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 부끄러워. 근데 알키랄루미늄은 액체야 고체야 하면 액체란 말이야. 그거 모르는 사람 많어. 왜 모르냐. 액체니까 어떻게 해? 액체니까 증발한단 말이야.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공간 용적이 엄청 예민해. 그렇게 기억을 해. 위험도가 커서 그렇다. 그 당연하지. 그치? 삼류위험물이 제일 위험하댔으니까. 그런데 여기 무색의 액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메틸, 트리에틸, 그치? 프로필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루미늄이. 얘는 액체야. 액체가 증발할 수 있지. 그래서 4번에 90%의 수납 용기하고 55도가 되면 55도임에도 불구하고 증발할 거잖아. 그래도 공간은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만큼 공간을 많이 두고 위험물을 작게 적재해서 움직이라고 이런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보고 소방학은 다른 선생님이 더 상세하고 더 쉽게 풀이를 해줬을 것 같아. 소방학이 쉽게 나와가지고 흐뭇하고 즐겁고 좋긴 한데 이게 변별력이라는 게 좀 있어야 우리 압도적으로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내년 시험 모르잖아. 내년 시험은 좀 뭔가를 먼저 해야 돼.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수업의 컬리큘럼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 그죠? 우리가 4월부터 들어가거든. 4월부터 4, 5월, 6월, 7월, 그죠? 8월, 9월, 10월, 11월, 그죠? 12월 쭉부터 해서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내년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그냥 니네 왔구나. 그냥 일찍 돈 받아야지. 그게 아니야.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뭘 해야 돼?
자꾸 반복을 시켜줘야 되잖아. 반복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요 어려운 용어니까 5번 반복시킬 거야. 이게 아니야. 어려운 용어들 최대한 쉽게 얘기해서 전달을 해줘야 돼.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인지가 돼야 그 용어를 갖다가 습득할 수가 있어. 애기들 봐, 애기들. 애기들 아빠, 엄마 하는데 어느 정도 걸려? 몇 개월 똑같은 말만 반복해. 아빠, 아빠, 아빠 하잖아. 똑같은 거야, 니네들도. 그래서 가장 쉬운 쪽에 가. 과목이 3과목으로 줄어서 올해 시험 자체가 쉬워졌으니까 내년에 내년에 한 10월 달부터 오면 괜찮겠지. 야, 이제 또 피똥 싼다. 진짜 죽어, 힘들어서. 그러지 마. 그런데 정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져. 체계 잡아놓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짜 있어, 우리 커리큘럼은. 그러니까 와서 경험하고 합격하고 가. 나는 합격까지 늘 응원합니다. 첫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23년 수험공무원 시험 너무 고생 많았고, 야,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 막 글 막 오잖아. 있잖아, 그냥 고생한 게 걱정이 되는 거야. 점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한테 지금. 점수가 생각이 있겠지. 하지만 힘들었을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남은 기간, 그죠? 중국대가 훨씬 좀 좋아.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뛰어. 야, 니 시간 없어. 지금 이제 아예 체력이 관건이 됐어. 왜? 필기가 쉬우면 그 다음부터가 팍 터지는 거야. 그래서 배수에 어디 분포에 들어가져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 진짜 죽을 힘을 써. 그렇게 해서 얻어내. 그래야지만 평생 갖고 가도 될 만큼 천직이자 기쁨이야. 알겠죠? 합격할 때까지 난 늘 응원해. 늘 같이. 그지? 고생 많았어. 에듀윌은 합격이다.